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갔을 때는 처음에 갈 때 이제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 주로 가게 됐고 그 성비가 거의 한 10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남성들이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온 지 좀 돼서 자기들이 여기서 좀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네. 근데 현지의 뭐 미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는 게 할 수가 없고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신부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도 또 이제 원격으로 인연을 맺어야 돼서 사진 신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보내면 그 중에서 이제 남성들이 그걸 보고서 신부를 좀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원격으로 짝을 지어서 혼인 신고를 하고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와이로 여성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신부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랑 사실 결혼을 약조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서 가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에도 이제 남자들은 네.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 여성들은 아마 우리 땅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분들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잘 모르겠지만 미지의 땅으로 가보자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서 살기가 어렵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다더라. 세 번째는 이제 이 조선에서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 너무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자유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간 사람들이 교육을 좀 덜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겨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간혹은 교육을 많이 받았고 좀 더 부유한 집안에서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 이제 분들 몇몇 분들이 굉장히 상세한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이분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좀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 신부 천년희의 이야기가 네. 굉장히 두꺼운 사료집으로 책이 출판이 돼 있어요. 제가 들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의 기록이 있네요. 여기 계시네요. 마지막에. 아무래도 집이 유복했다면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 분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나 뭐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자기가 그걸 선택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하와이로 가게 됐는데 굉장히 완전 미지의 세계로 사실 도전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도전의식이 있는 분들일 것 같죠. 이 천연희라는 분은 그 당시 조선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제였대요. 그런데 이게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천연희의 외할머니가 아주 좋은 집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이랑 혼인을 했는데 너무 좋은 집 가문이랑 혼인을 하니까 며느리로서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큰 가문을 이끌어야 되는 이 며느리의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 딸, 천연희의 어머니인 자기 딸을 조실부모한 남자를 찾아서 우리 집안 충분히 잘 사니까 굉장히 신여성. 네, 당시에 굉장히 깨인 신기한 사람이네요, 완전 진짜. 깨인 사람이죠. 그래서 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문의 남자랑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태어난 딸이 천년희 씨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희 씨가 하와이로 가려고 할 때 그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와. 보내주시는 거죠. 와. 너 가서 새로운 땅에서 죽지만 말고 잘 살아라. 야, 거기는 모계 전통이 굉장히 멋있네요. 굉장한 모계 사회, 굉장하지. 모계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은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하와이라는 어떤 꿈의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정말 초창기 아메리카 드림이죠. 그걸 찾아서 하와이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 궁금하네. 왔더니 어.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남자가 이렇게 멋진 양장 딱 입고 아. 멀끔해 보이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가슴밥. 왔더니 정말 아주 허름한 옷은 막 땅에서 일을 하니까 네. 온몸이 다 흙투성이고 네. 왔더니 또 이 사람들이 천년이의 첫 번째 남편이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느라고 1년에 그 총 근무일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총 근무일을 채우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인센티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자꾸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월급조차도 다 못 받고 이렇게 집에서 자꾸 술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오. 당시에 야. 이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천년희 씨는 애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시키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대단한 본인이 여성이네. 본인이 와. 이제 각종 일을 해서 자기가 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택을 그런 하게 사람이 됩니다. 국가 지도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당시로선 너무나 깨어 있었던 분이 비록 미국에 갈 때 굉장히 허황된 잘못된 허상을 보고 간 거긴 하지만 가서는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리고 이 사회 한인 네트워크 사회를 공고히 해서 여기서 생활을 꾸린 거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깨인 사람들이었고 뭔가 민주주의나 이런 자유 이런 것을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 독립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대요. 독립자금. 그래서 그 사람들 사실 사탕수수 농장에서 굉장히 네. 힘들게 일하고 네. 돈을 적게 받았을 텐데 그 돈을 아껴서 독립자금 만들어서 한국을 계속 보낸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람 돈들이 품이네. 모여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인들에게도 보내고 또 뭐 독립운동을 하던 한반도 벗어나서 연해주나 이런 데서 독립운동 하던데 독립자금을 엄청 보냈고요. 그 돈들이 모여서 인천 하와이 대학교가 인하대. 인하대 기반이 생기고 인하대 이름이 그거야? 인천 하와이 대학교인데요. 예. 그래? 예, 인천이 이제 그런 이민을 보냈던 마지막 조선을 떠난 곳이잖아요. 인천이. 그래서 이민의 역사가 그래서 인천에서 시작인데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교육열이 높으니까 네. 한국에 MIT 같은 걸 만들자 하면서 이제 인하공전을 만들자고 하게 된 거예요. 진짜 훌륭하시네.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믿기지가 않네. 네, 하와이에 있는 이 한인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엄청나네요. 한국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고생스럽게 살았던 분들. 네, 본인들은 네.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와중에도